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 건축 허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인데 일부에선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당초 고용 폐기물인 SRF를 연료로 추진됐던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논란 끝에 LNG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에서 SRF 발전소가 추진되는 곳 중 첫 에너지 전환 사례입니다.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LNG 역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규모도 계획보다 5배 이상 커졌다는 겁니다. 충남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 초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선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시설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법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보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저희들이 소송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LNG가 법에서 규정한 청정연료로 용량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반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소통창구인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도 절반가량을 주민으로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렵게 LNG 전환을 이뤄냈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와 안타깝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모적인 이런 행정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생협력 이 협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은 현재 예산군의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지도원 2차, LH 아파트, 중흥 아파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 혁신 도시까지도 된다 그러면 저 임시 보일러 8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할 경우 집단에너지 시설은 이르면 9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과 홍성군이 따로 시승격을 추진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일찌감치 자체적으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의 아쉬움을 표현한 반면 홍성군은 처음부터 예산군의 통합 시승격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에 도청 소재지 군의 시승격을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군 단위 지역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지역에 5만 명 이상 거주하고 군 전체 인구는 15만 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난 5월 기준 인구는 홍성군 10만 명, 예산군 8만 명으로 둘 다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승격은 두 지자체 모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구는 시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충남도청 주소는 홍성군 홍부급이지만 관련 조례에는 충남도청 소재지는 홍성군 홍부급과 예산군 삽교읍으로 명시돼 있어 넓은 의미에서 두 지자체 모두 해당됩니다. 일찌감치 시승격을 추진했던 홍성군에 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예산군도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도청의 도의회 소재지까지 추가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시승격 요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을 했던 홍성군에 대해선 예산군과 함께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승격이 보여주기식의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청 소재지의 군이면은 어디예요? 그게 홍성만인가요? 도청 조례에 예산군, 홍성군 분명히 표시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안 갈 게 아니고 예산군이랑 같이 했어야죠.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된 게 6.6%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청 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선언식 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홍성군은 예산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도청 이전 후 두 지자체를 통합해 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예산군에서 거절해 이후 홍성군 자체적으로 시승격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청 소재지 시승격 건의안은 예산도 해당돼 홍성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함께 발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에서 그걸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는 예산하고 같이 시연다 소리는 당치 않겠다. 그럼 홍성군 자체로 내 승격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도청 소재지 구는 시로 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추진하니 예산도 같이 참여해서 시승격 같이 하자. 우리가 제안을 했고 예산도 따라서 다 행안부에 이제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웃 형제 같은 예산군 함께 발전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지. 결국 같은 도청 소재지이지만 시승격 특례법은 각각 따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 일각에선 비효율적이란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량 지났는데요. 그 여파가 당진 지역까지 미치는 듯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 거래량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당진시 대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월까지만 해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191가구가 지난달 21일 완판됐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체 37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팔린 겁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 200여 가구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 6.1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당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도시권이라든지 대전권이라든지 이렇게 수원 인근에까지 다 이제 그 규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몇 명이 왔었나 봐. 거기는 이제 그 조정구역도 아니고 호주 허가구역도 안 묶여있고. 당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지역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이 조정 대상과 투기 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면서 당진 등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역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이후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천안은 일부 단지 매매가가 8천만 원이나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 오른 가격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민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일반 서민이나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나 이러다 전세가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진은 인구 정체기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반대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번 조치가 오히려 활력이 될 거란 기대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 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이 전국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 도입률은 22.8%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53%로 가장 높았고 충북 36%, 대전 2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가 해마다 어획량이 줄어 어민과 지자체의 고심이 큰데요.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꽃게 산란장을 조성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통기항에서 배로 5분, 바다 위 가두리 시설이 나타납니다. 2.5m 아래에 있는 그물을 건져 올렸더니 꽃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이 시설은 전복 양식에 활용됐던 건데요. 지금은 꽃게 300마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미 꽃게가 안정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산란 직전에 한 꽃게를 살펴보니 실제로 알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어기를 무시한 불법 꽃게잡이도 문제입니다. 산란이 이뤄지기 직전에 잡혀 개체수 감소로 직결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은 1억 원을 들여 꽃게 산란장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태안 앞바다 두 곳에 가두리와 통발 시설을 각각 설치해 어미 꽃게 700마리를 머물게 했습니다. 바지락을 먹이로 주며 꽃게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상 없이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수중 카메라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어미 꽃게의 자연 산란을 확인하고 먹이 공급을 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어린 꽃게 방류에만 의존해왔던 어민들은 새로운 시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꽃게가 좀 수확량이 늘었으면 하는데 어민들로서는 좀 상당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돼서 향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서 자연 산란이 확인된 만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위치한 해역에 실제로 꽃게가 늘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한 청양군이 지난 주말 첫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에서 구기자 농사를 짓고 있는 전운성 씨는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구기자를 팔아야 하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산에 밀려 구기자 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는 학교 개학 연기와 위축된 소비 여파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사 짓는 재미가 없었어요. 농자재,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저기 하는데 인건비랑살이 농약값이라든지 비료값도 이런 전 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던 건 전국 최초로 청양군이 시행하는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입니다. 청양군이 농산물 가격이 연속 일주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겁니다. 당장 72농가가 800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농가별로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상받았습니다. 청양에서 재배되는 양파와 무, 감자 등 36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올해 예산은 4천만 원, 청양군은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이 수혜 대상에 제외되지 않기 위해 지급 조건에 월 평균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만들고자 만들어졌으며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반이 넘는 청양군.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가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객이 늘고 있죠. 특히 한적한 곳에서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인데요. 태안 지역 캠핑장에선 손님을 일부러 덜 받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마건포 해수욕장 주변 캠핑장입니다. 이용객이 탄 자동차가 입구에 멈춰섭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측정되자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차에서 내린 뒤 꺼내든 건 휴대전화. QR코드를 인식시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다녀가신 시간과 함께 발열 상태,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한 내용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인을 끝내고 들어간 캠핑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이어집니다.
먼저 텐트 간격이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님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지만 안전을 위해 택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만 예약을 받아야 그것이 지켜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용객들도 방역 수칙을 대체로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보다 안심이 돼 좋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족들, 애기들 수 있으니까요. 애기들한테도 걱정도 안 되고 노는데 뭐 별로 지장 없이 잘 놀고 있어요. 하지만 캠핑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 만큼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한 곳도 태안 지역 57곳 중 5곳에 불과합니다. 태안군은 QR코드 배너를 지원하고 현장을 방문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장 방역 대책으로는 우선 텐트 거리 두어치기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제를 권장하면서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도내 방문 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 동안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방문 판매업체와 다단계 업체, 후원 방문 판매업체 등 모두 867곳입니다. 이 기간엔 업체 홍보관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와 판매, 교육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고 방역당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무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충남도는 단속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